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납니다.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서윤, 39살.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침실, 처음 만져보는 실크 침구, 그리고 믿기지 않는 입금 알림. 1억.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숫자. 이게 진짜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너무 늦게 찾아온 구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아니 계약상의 배우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침대 하나가 아니라 벽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여자로 안을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전 남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기묘한 계약 결혼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래도 없던 노처녀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 그날로.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앞에 악마 같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6달 전 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중고 책방.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최서윤은 하루 8시간을 보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사대보험도 없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서윤 씨,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어조였습니다. 서윤은 닦던 책을 내려놓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은 50대 후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계속 손톱만 뜯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줄 수 있을까? 서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장사가 안 돼. 요즘 누가 헌책을 사나? 다들 인터넷으로 보는데 나도 이거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사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좀 더 열심히. 아니야. 이건 서윤 씨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비틀거리며 책장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등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또야. 또 잘렸어. 지난 2년 동안 서윤이 다닌 일자리는 5군데였습니다. 대형 서점 정리해고, 출판사 계약직 종료, 도서관 임시직 만료. 그리고 이제 이곳마저. 39이라는 나이. 그것은 취업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대출 연체 3일째입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손가락으로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지워봤자 현실은 안 지워지니까요. 2억 3천만 원. 부모님 병원비로 500만 원, 생활비 대출로 1,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로 1억 3천만 원,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윤은 책장 사이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만 읽으면 행복했던 20대 초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그리고 서윤의 앞에는 절벽만 보였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1,500원짜리 컵라면과 500원짜리 삼각김밥, 2,000원으로 해결하는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경력사원 모집 마이너스 지원 불가 연령 제한. 사무직 채용 마이너스 지원 불가 연령 제한. 마케팅 담당자 마이너스 지원 불가 연령 제한. 화면을 내릴 때마다 붉은 글씨로 지원 불가가 떴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우는 39살 여자. 그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10분,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다음 주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끽! 귀를 찢는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윤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범퍼와 서윤의 무릎 사이 불과 10cm.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서윤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서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싼 차 주인과 엮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 낡은 가디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 실례지만 명함 한 장만 받아주시겠습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불편하신 곳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명함을 받았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바이오메드 전무이사 한지훈. 서윤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려야 하죠?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다만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세상이 힘드신 분들은 특별한 눈빛이 있거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구나.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저도 한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홀로 빗속에 남았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지훈.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중고 책방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정리했던 책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동안 이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여기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서윤 씨, 마지막 월급이에요.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180만 원. 서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밀린 월세? 연체된 대출 이자? 아니면 내일의 밥값?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서윤은 인사를 하고 책방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거렸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후 5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서윤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사흘 전 빗속에서 만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번호판으로 추적했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차분하지만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경계해야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6시에 뵐 수 있으실까요? 청담동. 서윤이 평생 갈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는 서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서윤 씨, 이쪽입니다. 한지훈이 창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정장이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낡은 재킷을 움켜쥐었습니다. 앉으시죠. 뭐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합니다. 지훈이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놀라셨을 겁니다. 조금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최서윤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결혼 말입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네, 오해는 마십시오. 이상한 제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결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서윤은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흘 전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요? 네. 최서윤 씨, 39살.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10년 동안 책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직 상태,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2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화내실 만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십시오.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훈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빚 2억 3천만 원 즉시 전액 변제.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결혼과 동시에 1억 원 지급. 이후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 지급. 셋째, 3년 후 원만한 합의 이혼. 이혼 시 위자료 5억 원 지급.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빚 탕감에 1억 원 계약금. 매달 1,000만 원. 3년 후 5억 원.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지훈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훈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윤 씨,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절하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거절하면 내일도 모레도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될 뿐입니다. 하지만 왜요? 왜 하필 접니까? 당신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무슨 조건이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사람, 사랑 같은 것 말입니다.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맞네요. 전 이미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으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딱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훈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만약 수락하신다면 정식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자신의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진짜 결혼은 못 하신다는 거죠? 지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건 만약 계약을 수락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서윤의 가방 속에는 운명을 바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에게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서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2억 3천만 원, 1억 원, 1,000만 원, 5억 원. 이게 진짜일까? 옆에 놓인 계약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서윤은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1조. 갑과 을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되 형식적 결혼임을 상호 인지한다. 제2조.
계약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제3조 갑과 을은 별도 침실을 사용하며 상호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서윤의 눈이 제3조에 멈췄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부부인데요. 제4조 을은 갑의 가족 행사 및 공식 석상에 동반 참석한다. 제5조 계약 기간 중 상호 외부 연애 및 혼외 관계를 금한다. 제6조 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시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한다. 10억 원. 서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7조 계약 종료 시 원만한 이혼에 합의하며 갑은 을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한다.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3년짜리 긴 연극. 하지만 서윤은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빨간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2억 3,452만 원. 어제까지 늘어난 연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다시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격식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한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지훈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3조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쪽 프라이빗 룸으로 가시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 안쪽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서윤 씨, 제가 왜 형식적인 결혼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5년 전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대가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1년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로서의 기능은.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 이상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완전히 기능을 잃었습니다. 평생 회복 불가능합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훈이 쓰게 웃었습니다. 속된 말로 고자입니다. 고자. 그 단어가 서윤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결혼만 가능한 겁니다. 진짜 결혼을 한다 해도 제가 남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이를 원하는 여자에게 저는 재앙일 뿐입니다. 지훈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저는 결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조건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육체적으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요.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한테는 오히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약혼자 이민재, 결혼 3개월 전에 20대 여자와 바람이 났던 그 남자. 너는 이제 늙었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그날 이후 서윤은 남자가 두려웠습니다. 사랑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버림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완벽한 조건 아닌가? 서윤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3년 동안 별도 침실을 쓰고 서로 손도 안 잡는 겁니까? 네. 형식적 부부입니다. 밖에서만 연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깔끔하게 이혼하고 제게 5억을 주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전한 계약이었습니다. 남자 없이 돈만 받는 결혼. 상처받을 일 없는 관계. 3년만 참으면 빚도 없어지고 돈도 생기는 거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가족들은 당신이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당신 상태를 알면서도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아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동생은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도 해서 정상적인 척해야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 당신의 방패인 거네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서윤의 펜 끝이 계약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탁!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혼자입니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고백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혼인신고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서윤과 지훈은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변에는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지훈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건조한 절차만 있었을 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이십니다. 공무원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혼인신고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동차로 향하는 길.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짐은 이미 옮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몇 번 터치했습니다. 지금 송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빅.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1억 원. 그녀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변제도 오늘 안으로 완료됩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훈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빛. 매일 밤 악몽처럼 따라다니던 독촉 전화. 이제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훈의 집은 서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그녀가 살던 원룸보다 컸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러웠고 정리정돈도 완벽했습니다. 이쪽이 당신 방입니다. 지훈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그리고 딸린 화장실까지. 제 방은 저쪽 끝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 된 거야.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원룸에서 라면을 먹던 그녀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억 원.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밤 11시. 서윤은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지훈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기구 소리인가?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겪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활 운동을 하는 건가? 1시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일어났을 때는 9시였습니다. 지훈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아침 준비해뒀습니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마이너스 한지훈. 서윤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선한 야채, 과일, 고기, 그리고 이게 뭐지? 선반 한쪽에 이상한 제품들이 보였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운동 후 회복 음료, 에너지바, 재활 치료용인가?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생활감이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의학, 과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운동 관련 책, 근력 트레이닝의 과학, 맨몸 운동 백과 재활에서 강화까지. 서윤은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도 그어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네. 재활에 대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책을 도로 꽂았습니다.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쓰는 욕실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실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지훈의 욕실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샤워부스 벽에 손잡이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장애인용 안전 손잡이였습니다. 욕조 옆에도 보조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 맞다. 불편하시니까.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남자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문을 닫으려는데 세면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약통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갔습니다. 진통제, 근육 이완제, 그리고 라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마이너스 효과 없음 시 복용 중단. 서윤은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으신 거구나. 서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어머니를 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벌써 만나야 하는 겁니까? 저녁 6시. 서윤은 지훈이 준비해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연기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마이너스 밤의 운동소리, 냉장고의 단백질 제품, 서재의 운동책들 마이너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서윤은 단지 재활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서윤은 지훈과 함께 프라이빗 룸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진,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였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며느리 최서윤입니다.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은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입니다. 앉아라.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서윤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윤혜진의 시선이 천천히 서윤을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나이가 39입니다. 직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2분 계십니다. 윤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이 어떤지는 다 알아봤다. 빚쟁이 집안의 노처녀.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건져준 거지.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훈이 끼어들려 했지만 윤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는 닥치고 있어. 내가 며느리랑 이야기하는 중이야. 윤혜진은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불쌍한 아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일 뿐이지. 알겠어? 네. 우리 지훈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남자로서 쓸모없는 몸이야.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줘야 해. 왜? 돈 받았잖아.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결혼 반대했어. 우리 둘째 지성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 형은 뭐야? 회사에서도 맨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윤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체면이 있으니까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윤혜진은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지훈에게만 이야기했고 서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에 탔을 때 서윤은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약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지훈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심심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대로까지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오메드. 지훈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지훈이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4시 사람들이 빌딩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한 남자. 한지훈이었습니다. 서윤은 반가워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하반신 마비를 겪은 사람의 걸음걸이야? 지훈은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지훈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그 남자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성아. 동생이었습니다. 한지성. 서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 건 정말 형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맡는 게 내가 한다고 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형님 상태로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요.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훈이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 문을 잡았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결혼도 하셨으니 이제 좀 쉬시는 게. 손 치워. 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지성이 손을 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언젠가는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형님은 더 이상. 지성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훈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기둥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지훈의 걸음걸이. 빠르고 힘차고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던 걸음걸이. 하반신 마비를 겪었다고 했잖아. 재활을 해서 겨우 걷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방금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한지훈 바이오메드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바이오메드 한지훈 전무, 신약 개발 프로젝트 진두지휘, 업계 주목, 한지훈 전무의 경영 수완, 한지훈 vs 한지성, 형제 간 경영권 다툼 주목. 서윤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지훈은 무능한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 장애는 뭐지? 거짓말인 거야?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운동소리,
냉장고에 단백질 제품, 서재에 운동책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유는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서유는 집에 돌아와 지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 거짓말하는 거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거짓말이라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억 원은? 탕감된 빚은? 서유는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그냥 3년만 버티자.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을까요?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주문한 배달 음식이 놓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유는 지훈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의 손놀림, 젓가락을 쥔 힘, 전혀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유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냥 산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심심하시죠? 취미 생활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 11시, 역시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어제보다 더 강한 소리였습니다. 서유는 귀를 막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그냥 모르는 척. 다음 날 오후, 서유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약서에는 가사를 할 의무가 없었지만 그냥 심심해서 요리라도 해볼까 싶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유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는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민재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버린 전 약혼자. 결혼 석 달 전에 20대 여자와 바람이 나서 파혼을 통보했던 그 남자. 오랜만이다, 서유나. 민재는 예전과 똑같이 번지르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낡은 청바지. 무슨 일이세요? 서유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 사이 아니었잖아. 우리 사이는 10년 전에 끝났어요. 서윤이 돌아서려는데 민재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나 진짜 할 말 있어서 그래. 손 떼세요. 서윤아, 나 지금 좀 힘들어. 사업이 망했거든. 빚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꾸는 거지. 5천만 원만. 나 들었어. 너 재벌이랑 결혼했다며?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서윤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안 줘요. 야, 최서윤.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전에 내 뒷바라지 얼마나 해줬는데. 뒷바라지요? 제 돈 쓰면서요?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아파요. 나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 떼십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누구야? 민재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남편입니다. 지금 당장 손 떼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남편? 재벌 남편이라는 게 너야? 민재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야, 너 돈 좀 있으면 어때? 서윤이는 내가 먼저 만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민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이 손목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손, 민재의 굵은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나. 민재가 애원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놨습니다. 민재는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니, 잠깐만요. 서윤은 지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민재의 손목을 비튼 그 손목을 어떻게 그렇게 힘을 서윤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드레날린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이 나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시죠. 놀라셨을 겁니다. 지훈이 서윤의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그 힘, 장애인의 힘이 아니었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몰래 지훈을 관찰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 핸들을 꽉 쥔 손, 근육이 솟아있는 팔뚝. 재활 운동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반신이 불편하신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회사 앞에서 봤어요. 어제 오후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걷는 걸 봤어요. 성큼성큼.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방금도요. 그 사람 손목을 비틀 때 그건 약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예요? 당신 정말로 고자예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최서윤 씨, 대답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긴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반신 마비도 거짓말이고 성기능 장애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고는 진짜였습니다. 5년 전 트럭과 충돌해서 1년간 입원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3년 전입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우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사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지훈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지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지훈이는 끝났다고. 회사는 내 거라고.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복하면 안 되는구나. 회복하면 또 싸워야 하는구나. 어머니와 동생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구나. 지훈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무능한 장애인으로 남겠다고. 그럼 저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저를 죽이려 하지 않을 테니까. 죽인다니요? 과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부터 집안이 변했습니다. 동생 지성은 어머니의 재혼 상대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형제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지훈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성은 회사를 원합니다. 바이오메드는 제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성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냥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래도 거짓말까지.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걸 지성이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제 차 브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다행히 정비소에서 발견했지만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가 회복하면 제거당할 거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약한 척, 병든 척, 무능한 척.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매일 밤 운동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 필요할 날을 대비해서. 하지만 낮에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피곤한 척했습니다. 그럼 결혼은요? 저랑 결혼한 이유는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 회사에서 무시받지 않는다고. 지훈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가 들킬 테니까. 그래서 계약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결혼. 그리고 저를 찾은 거군요. 돈이 필요한 불쌍한 여자. 서윤의 목소리에 비수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용한 건 맞습니다. 1억 원이요. 빚 한 감이요. 그게 제 입막음 값이었던 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쟁이.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연극 소품이었던 거예요. 무대 장치였던 거예요. 최서윤 씨, 제발.
전 뭐예요? 당신 생존 게임의 도구예요? 당신 가족들 속이는 마네킹이에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억 원 받은 게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싸구려인지 알겠어요. 서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결혼 끝낼 거예요. 안 됩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위약금 10억 원 내실 수 있습니까?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 속에서 3년을 더 살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서윤이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말 안 섞을 거예요. 밥도 따로 먹을 거예요. 얼굴도 안 볼 거예요. 그냥 3년 지나기만 기다린 거예요. 최서윤 씨. 그리고요. 서윤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밤에 운동하는 소리 좀 조용히 해요. 짜증나니까.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완벽한 위장 결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거라는 것을, 서윤이 불쌍한 장애인 남편을 보살피려 애쓸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만이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거짓말의 벽.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년 내내 이렇게 차갑게 살아야 할까요?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출근하면 서윤이 일어났고, 저녁에 지훈이 돌아오면 서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식탁에는 각자의 식사가 따로 놓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아차렸습니다. 밤에 운동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식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지 않고 출근한 것입니다. 내 알바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틀째, 역시 지훈의 아침이 그대로였습니다. 사흘째,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훈의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밥을 안 먹고 있어. 서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건강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흘째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지훈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고 책방에서 일하던 모습, 서윤이 책을 정리하며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건 언제 찍은 거지? 지훈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훈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건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준비해 주던 것, 제 약을 챙겨주던 것, 저한테 책을 읽어주던 것, 그 모든 게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또 거짓말처럼 들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3년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훈이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중고 책방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 지훈을 만난 건 사고 이후였습니다. 설마 그 전부터?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훈이 출근한 후 서윤은 지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서윤이 책방에서 일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 빗속을 걷는 모습, 그리고 맨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서윤, 39, 책을 사랑하는 사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들이 처음 만나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날 알고 있었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사진들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의 만남. 무슨 6개월 전 저는 계약 결혼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가족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훈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사람, 진심으로 남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를 조사한 거예요? 네. 용역을 썼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적임자라고. 서윤은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근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찰하는 동안 제가 변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당신이 낡은 책을 쓰다듬는 모습, 편의점에서 저렴한 라면을 먹으면서도 웃는 모습,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절대 남에게 화풀이하지 않는 모습.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비겁하게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차 사고는? 연출입니다. 당신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빗속에서 떨고 있던 당신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유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서윤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저와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3년이 아니라 평생으로. 서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매일 증명하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서유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만 약속해요. 무엇이든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약속합니다. 지훈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밥 좀 먹어요. 안 먹는 거 다 알아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가 진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처와 거짓말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년 후 바이오메드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이사진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한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명패에는 새로운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오메드 대표이사 한지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한지성은 회의실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이사직을 박탈당한 후였습니다. 윤혜진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서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회장 부인, 점심 같이 할까요? 좋아요. 근데 저 배고파요. 서윤이 배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입덧은 좀 괜찮아요? 아침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기가 자꾸 차요. 아빠 닮아서 힘이 세나 봐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서윤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목소리 들려요? 엄마 괴롭히면 안 돼요. 딸이라니까요. 아들입니다. 딸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은 슬프고 어떤 사연은 기쁩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 돈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으로 완성된 결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행복. 최서윤과 한지훈.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